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미국 철강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코크 오븐 규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코크는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쓰이는 고열 연료로 철강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탄소 재료입니다. 이 조치는 코크가 미국 철강 생산의 핵심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산업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예로 지정된 시설들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 수준의 기준을 2년 동안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기술로는 새 규정이 요구하는 배출 감시 설비를 안전하게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코크 공장이 촉박한 일정 안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공장 가동 중단과 생산 차질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강 공급망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안정적인 코크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철강의 약 70%가 금속용 코크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 차질이 나면 군수와 인프라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크 오븐 규칙이 요구하는 측정 장비와 제어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공식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포고문은 해당 시설들의 모든 관련 기한을 원래 일정에서 2년씩 연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정공기법 112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했으며 적용 대상은 포고문 부속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유예가 철강 생산 기반을 유지해 국가안보와 산업 운영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로 남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지난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처음 마주 앉아 뉴욕 살림살이와 치안 문제를 1시간 가까이 놓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부동산 개발과 복잡한 뉴욕시 용도 지역 같은 도시계획 규정을 어떻게 손봐야 새 집을 더 지을 수 있는지, 또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대형 전력회사를 어떻게 움직일지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집을 짓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절차, 5개 보로의 경제가 결국 안전한 거리와 치안에 달려있다는 인식까지 공유했다는 게 맘다니 측의 설명입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모리스 카츠 선임 보좌관 등 핵심 참모들과 함께 서관을 지나 오벌오피스로 들어갔고, 실제 배석자는 본인과 비스가르드 처프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두 사람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케빈 힐룸과 장미정원 방향으로 이어진 공간까지 안내하며 루스벨트 대통령 초상화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 이후 공개된 사진 속에선 특유의 엄지척 포즈와 함께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던 때와 달리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같은 뉴욕 출신으로서 잘 되길 바라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맘다니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 독재자로 불러왔던 기존 평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뉴욕의 물가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백악관과의 실무 협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공개 대화에서는 이민 정책과 뉴욕의 보호도시 규정도 다뤄졌는데, 맘다니 당선인은 폭력 중범죄가 아닌 단순 체류 문제만으로 체포 추방되는 사례를 막고 싶다며 그 범위 안에서만 연방정부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뉴욕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과 연방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뉴욕에는 이미 NYPD가 있고 본인은 시경위원장을 유임시키며 치안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해 거리에 군병력 배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번 면담이 임기 내내 이어질 첫 단추라며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주거비, 교통비, 보육비 같은 생활비 문제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공통의 언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뉴욕 민주당 지도부와의 관계, 고소득층 증세 공약, 연방 예산 인프라 지원 문제 등에서는 앞으로도 치열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날 악수와 사진이 양측의 근본적인 갈등이 풀렸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단독으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며칠 안에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새로운 작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워싱턴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가 마두로 정부의 압박을 크게 높이기 위한 단계로 보이지 않는 초기 행동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작전 시점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미군이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를 대규모로 배치하면서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명의 관계자는 미국이 마두로 축출 가능성까지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백악관과 정보기관은 관련 질문을 모두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마약 밀매의 핵심 조직으로 지목해왔고 이를 근거로 강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FAA가 베네수엘라 상공 비행 위험을 경고하자 국제항공사 3곳이 현지 출발 항공편을 취소하며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솔레스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들의 자산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입니다. 미 국방장관은 이 지정이 미국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준다고 말하며 군사, 비군사 대응 모두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카리브해에는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포함해 8척 이상의 미 해군 전력과 핵 잠수함, F-35 전투기가 집결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군이 장비 부족과 보급난으로 약해진 가운데 마두로 정부는 침공 시 전국 여러 지점에서 기습과 방해 작전을 이어가는 장기 저항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항에서 하선 작업 중이던 컨테이너선 원 헨리 허드슨 아래층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21일 항만 당국을 통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이 배는 유센 컨테이너 터미널에 정박해 있었고 당시 발생한 불은 전기 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LA 소방국과 롱비치 소방국, 항만경찰, 미 해안경비대가 함께 투입돼 접근이 어려운 선내 공간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반 뒤 선내에서 폭발이 한 차례 발생하면서 조명과 크레인 전원이 꺼졌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간선 도로인 47번 주간선이 임시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선원 23명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항만 측은 선박 주변에 해상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7개 터미널 중 4곳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열화상 장비, 소방정, 거품 장비, 항공대까지 포함한 약 200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밤새 진화와 수색을 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컨테이너가 위험물질을 실은 것으로 확인돼 대원들은 보호복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에는 안전 문제로 모든 소방대원이 갑판에서 철수했고 자정 무렵에는 샌페드로와 윌밍턴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라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항만 당국은 불길이 더 이상 강하게 타지 않는 실질적 진화 단계에 들어갔고 선박은 비센트 토마스 브리지를 지나 더 먼 곳으로 이동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항만 내 터미널 운영은 순차적으로 재개됐으며 대기질 감시와 함께 잔불 정리와 인양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밤 도쿄발 항해를 마친 파나마 국적의 2008년 건조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발화 원인은 추가 조사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만료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새 의료비 부담 완화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상은 약 2,200만 명이 의존하는 강화된 보조금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민주당이 깨끗한 보조금 연장 없이는 셧다운 해제를 거부하면서 백악관이 자체 대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배경이 전해졌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보조금 연장 표결을 12월 중순에 추진하되 정부 운영 예산을 1월까지 연장하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따라 백악관도 자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 시점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틀은 보조금을 일정 기간 연장하되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고 모든 가입자가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무보험료 상품을 악용한 허위 가입 문제를 줄이려는 공화당의 주장과 맞닿아 있으며 향후 오바마케어 구조를 전면 손보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일부 가입자가 저가 플랜을 선택할 경우 연방 지원금의 일부를 건강저축 계좌 HSA로 돌려 직접 의료비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향은 지원금을 보험사에 주는 대신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공화당 릭 스콧 빌 캐시디 상원의원도 비슷한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캐시디 의원은 강화된 보조금만 HSA로 옮기자는 입장인 반면 스콧 의원은 가입자가 보조금 전부를 더 저렴한 상품에 사용하는 방식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적다며 보조금을 우선 1년 연장한 뒤 장기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보조금 종료 시한을 앞둔 정치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 니제르주 가톨릭 학교에서 학생 303명이 납치된 지 이틀 만에 그중 50명이 탈출해 가족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현지 기독교 단체를 통해 24일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비울루스 다우와 요한나 주교는 학생 253명과 교사 12명은 아직 억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출 경로나 잔류 인원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아 구조 작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공격 직후 니제르주 당국은 모든 학교 문을 닫았고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도 충돌이 잦은 몇몇 지역의 국립학교를 긴급 폐쇄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와 생활동은 비어있는 침대와 흩어진 학생 물품만 남은 채 총격과 침입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현지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조직은 아직 없지만 정부는 전담 전투팀과 지역 사냥꾼들이 합동구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치 사건은 지난주 케비주에서 여학생 25명이 무장괴한에게 끌려가 교직원 1명이 숨진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한편 중북 화라주에서 교회 예배 중 납치됐던 38명은 이날 풀려났고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치안 당국의 노력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내 종교시설을 노린 공격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